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이 닭고기 많이 먹죠, 우리? 네. 이제 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거잖아요? 네. 자, 이 닭고기가 일단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에 속해요. 이제 편의상 요 양도 원래는 이렇게 써야죠? 네. 근데 이제 날일자, 해를 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으로 이렇게 써요. 근데 빨리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이 닭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닭 쫓던 개라는 게 있죠? 네. 이 닭이 잘 도망가요, 앞으로. 이 닭을 뒤에서 잡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위로 잘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여기 닭이라고 합시다. 이 닭이면은 위에서 확 내리치듯이. 그러니까 닭이 탈출구거든요. 정면에. 정면과 위로 도망가니까 오히려 탈출을 막듯이 기세를 제압하면은 닭이 꼼짝을 못해요. 그럼 그냥 딱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꽁무니 잡듯이 하면 계속 못 잡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도 왜 그럴까? 닭은 항상 앞으로 위로 도망가는 걸 보고 아하, 그거는 양이구나. 그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거는 또 횃대 있죠, 횃대. 그 횃대 잘 올라가잖아요. 횃대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올 때 되게 망설여해요. 닭이. 그러니까 그것도 올라가는 걸 잘하니까 아하, 이거는 양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닭은 또 울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울어요? 꼬끼요 하고 울죠? 네. 그래서 오발음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 이게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닭소리 울음만 듣고도 아, 이게 양성이구나.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리고 이 닭이 꼬끼요 울을 때 하늘 보고 꼬끼요 해요? 아니면 땅 보고 할까요? 꼭 하늘 보고 하죠. 네. 이 하늘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 그러니까 양의 기운을 바꾸는 꼭 꼬끼요 해요. 그리고 닭이 또 언제 울어요? 아침에 울어요? 아니면 한밤중에 울어요? 아침에 울어요. 아침은 어떨까요? 새벽에 특히 태양이 쏟는 양기운이 충만한 때죠. 뭔가 양기운이 솟구치는 그 기운을 받아서 닭이 울게 돼요. 물론 밤에도 가끔 울긴 울죠. 좀 이상한 닭이죠,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닭이 아침에 우는 이유가 양기운을 받아서, 양기를 받아서 그게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닭이 땅 보고 꾸끼요 울었다. 이런 닭은 어떤 닭일까요? 그 병든 닭이에요. 그 빨리 콕시즌병이나 뉴캐슬병 이런 병 걸린 거니까 빨리 폐기 처분하든지 목비 틀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이게 이상한 닭이죠.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음과 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동양 철학하고 한의학하면 되게 멀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죠. 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에디슨 위인전인가 그거 봤더니 계란을 날라고 사람이 안 왔더니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닭 자체는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인간보다 높아요. 그리고 닭을 이렇게 살아있는 닭 만져보면 항상 따뜻해요. 특히 겨드랑이 밑에라든가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거든요. 그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도 양성이다. 열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닭고기를 먹을 때 보면 요리할 때 보면은 이 튀김 요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닭찜이나 찌개 이런 거 끓일 때만 끓이고 나다 먹으면 참 맛있죠. 네. 그런데 한번 식으면 어때요? 맛이 되게 없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돼지고기는 어때요? 식어도 맛있죠. 네. 그런데 닭은 식으면 맛이 없어요. 네. 그런 이유치가 아하, 닭인 열이 많구나. 열 많은 거는 뜨겁게 먹어야 더 맛있다라는 거야.
또 반면에 우리 이제 그 닭으로 이제 그 찌개를 끓였다든지 또 돼지고기를 막 끓였다. 같은 정도 분량에 똑같이 끓이고 냅둬서 같은 정도 시간 조건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식은 줄 알고 먹다가 우리 닭찌개 먹다가 이천장 된 적 많죠. 네. 그거는 식은 듯 보이는데 뜨거워요. 자체가 열이 많다 보니까 식어도 뜨거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천장 된 적이 많아요. 하지만 돼지고기 찌개는 그렇게 이천장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식으면 그걸 쉽게 이렇게 먹는 거지. 왜 똑같은 조건에 놨는데도 차이가 날까?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고도 닭은 열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열이 많은 닭을 먹으면 당연히 열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여름철에 삼계탕 먹죠. 그렇죠? 한여름철에 그 복날이라고 그러죠.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보신탕도 먹고 그럽니다만 왜 그 삼복더위에 뜨거운 걸 먹을까요? 참 희한하죠. 제일 더울 때 뜨거운 거 먹고도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죠? 땀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자, 어떤 동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름에 동굴을 들어가면 어때? 시원하죠. 자, 이제 겨울에 동굴을 들어갔어요. 어때요? 따뜻하죠? 겨울에는. 자, 그러면 여름의 동굴하고 겨울의 동굴하고 어느 게 더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 당연히 여름이 높죠. 여름에는 한 10도씨라면은 요건 한 5도씨 정도 되겠죠. 근데 바깥이가 한 30도씨니까 더운 데 있다가 일리 가면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끼는 거고 여기는 영하 10도예요. 추운 데 있다 일리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끼는 것 뿐이죠. 사실은 여름의 동굴이 더 높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더위를 느낀다는 건 뭘까요? 더위를 느끼는 거는 내 온도가 이만큼이에요. 내 체온이 바깥의 온도가 이만큼이야. 밖의 온도가. 그러면 요 정도 차이가 생기죠. 그 이만큼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삼복도 이런 건 제일 더울 때, 그죠? 그럴 때 차라리 내 몸을 더 뜨거운 걸 먹는 거야. 그럼 내 몸이 열이 올라가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 차이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거 먹고도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번역을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죠. 뜨거운 거 먹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데 이건 번역을 못하는 거야. 걔네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제 특징인데 이런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계탕을 봄날에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개고기도 열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 겨울철에는 차가운 거 먹는 게 아이스크림을 겨울에 먹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름에 먹는 게 좋겠어요? 미식가들은 겨울에 먹죠. 미식가들은.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온도가 이만큼인데 바깥 온도가 이만큼이야. 그 이만큼 춥죠. 그런데 그거를 차가운 걸 먹으면은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약간은. 그러면 요만큼이니까 추위를 덜 느끼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동김치라든지 메밀국수, 뭐 냉면 이런 게 발달이 된 거죠. 아, 부산 냉면 유명한 거 봤어요? 뭐 함흥냉면이 평양냉면 유명한 그것도 차가운 게 발달. 그것도 겨울에 먹는다 하죠. 거기는 겨울에 얼음 뭐 서각성 넣어서만.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음양의 개념이다. 한의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 닭고기 같은 경우요. 또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얘기 좀 했어요. 닭똥이 열이 많아요? 아니면 돼지똥이 열이 많아요? 닭똥. 왜 그래요? 닭이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추에는 어떤 걸 줘야 된다고요? 닭똥을 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닭 잡을 때. 목비트로 잡죠? 이 목비트로면은 좀 괴로워요. 그죠? 또 괴로우면 열받치죠? 열받치면 이게 열이 올라요. 그래서 닭을 먹을 때 목을 비틀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양성, 열인데 열을 더 올려요. 그럼 고기 맛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래 닭을 잡을 때는 비틀어서 잡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닭고기를 먹을 닭을 낫이라든지 칼 뭐 이런 말 하면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냥 목을 단칼에 잘 이러지는 않죠. 네. 꼭 비틀어 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고도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리고 이 닭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이 많다 보니까 옛날 중국에서 볼 때 우리가 동쪽이죠. 네. 그래서 조선 닭을 최고로 쳤어요. 조선 닭.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조선의 평택에서 나온 거 제일 좋다 이렇게 썼어요. 평택. 평택, 지금의 평택이 아니라요. 지금의 평택이라는 단어는 고려 초부터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 평택이라는 거는 지명이 아니라 평야지대와 늪지역. 그러니까 택지. 그러니까 모택자니까 여기에 자란 게 좋다. 그래서 고조선의 그 평야지에서 자라는 닭이 최고로 쳤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황궁에서 닭고기를 먹었고 조선 닭을 수입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약으로 쓸 때는 조선 닭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닭이 토종 닭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은 토종 닭이 많이 사라지고 외국 닭이 많이 들어와 있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닭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 닭을 보면은 이 벼슬이라고 그러죠. 네. 이 벼슬이 빨간해요, 그죠? 이 빨간 것이 싱싱해요? 아니면 검은택색한 게 싱싱해요, 닭에? 빨간.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닭이 양성이 많다 보니까 열이 솟구쳐니까 열이 솟구치다 보니까 이 닭을 통해서도 열이 솟구쳐서 벼슬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벼슬이 또 빨간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그런 거 싱싱하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닭 보면은 이제 닭날개, 이게 뭐 날개 먹고 바람 핀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어떤 사람은 닭날개가 이게 날개짓을 하니까 그 바람 핀다. 물론 그런 거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닭의 날개라고 하는 건 계속 움직여요. 날지도 못하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이 많으면 남자들이 열을 많은 거 올 때 그러면은 뭐 방송이라 그렇습니다만 이게 물건이 더 잘 서요. 열 나는 거. 그래서 되게 보양제라고 하는 거. 정력이 좋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 열을 올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 간다 남편이. 근데 출장 가는 사람한테 열 올리는 걸 자꾸 줬다. 그럼 어때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오십시오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닭은 이제 새벽에 운다고 그랬죠 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알리다.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다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모생가 그 10계명인가라는 영화를 봤더니 좀 정확하지 않는다. 그 영화에 보니까 그 닭피를 문지방에 바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 돼지피를 안 바르고 닭피를 바르더라고. 그 이유는 닭이 양성이 있고 뭔가 어둠을 물리치니까 뭔가 귀신을 물리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닭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고사도 뭐 닭피 바르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돼지피 바르면은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닭에 이제 이렇게 열이 많다 보니까 이 닭의 그 모래주머니 있죠? 네. 이제 흔히 닭똥집이라고 하는 거. 네. 어떤 사람 닭똥집 하니까 이 똥꼬인 줄 알아요. 똥꼬가 아니죠? 네. 사실은 그 위장이 뭐, 닭의 위장. 그걸 이제 닭똥집이라고 하는데 이 닭똥집이라고 하는 게 닭은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다 보니까 돌멩이도 먹고 알곡을 통째로 먹어요. 그래야 소화를. 그러니까 닭의 위는 웬만한 돌멩이도 소화를 시킬 정도로 용광로 같이 강력한 그 위가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웬만한 거 먹고 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땐 이제 그 소민들 중에 소민은 되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손발이 차갑다든지 아랫배만 좀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화가 또 안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개내금이라고 하는데 이 닭의 제가 편의상 그냥 한글 쓸게요. 닭의 안쪽에 있는 그 금색, 황금색이 난다 해서 모래주머니 아니고 노란한 막이 있어요. 그거를 한의학에서 개내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장의 안쪽에 있는 막이라는 뜻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약으로 써요. 약으로도 쓰고 하는데, 요거는 끓이면은 소화호르몬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날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려서, 분말로 해서 환을 만들어 먹는 이런 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끓여 먹어도, 뭐 좀 많이 파괴는 됩니다만, 안 끓여 먹는 거는 낫겠죠. 안 먹는 것보다는 나서 그때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자기 남편이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누가 배가 차가운 사람이다. 소음인이다. 그러면은 닭고기를 많이 해서 닭똥집을 술안주로 하면 아주 좋겠죠. 그죠? 네. 그런데 반대로 열이 많은 소양인이라든지 또 열이 많은 태음인 같은 경우 닭똥집을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사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는 이유는 왜 닭이 양성이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죠? 네. 그럼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 줄 것이냐. 되게 일단은 배를 만져서 차가운 사람들이 좀 소음인 같은 경우가 더 좋겠다. 같은 조건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동할 때도 보면은 닭장 근처에 가도 이게 닭이 훅훅거리는 거 들어봤어요? 네. 발작소만 들어도 닭은 놀래요. 네. 낮에는. 그런데 그 이유는 닭 자체가 이렇게 양기가 많다 보니까 무슨 소리에도 금방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을 수가 있다. 행동이 부산한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흔히 돌대가리 내는 사람 닭대가리라고 그러죠?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닭대가리라고 그럴까, 우리가? 돼지대가리 이렇게 안 하고? 이 닭이 사실 좀 미련해요. 어느 정도 미련하느냐? 이건 잠깐 여담입니다만, 닭이 밤에 잘 때는 살쾡이가 와서 자기 살을 뜯어먹어도 몰라요. 쥐가 뜯어먹어도 모르고 이게 그 정도로 무감각해요. 그리고, 다른 동물도 가끔 그렇습니다. 닭은 특히 자기 먹이통에도 응가 싸기도 하고, 완전히 업기 가고 온갖 일을 다 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요, 잘. 본능적으로만 살지 주인을 몰라요. 닭은. 그런 반면 개는 어때요? 주인을 알죠. 네. 그리고 먹이 줄 때도 알고 이건 아는데 교육이 가능한데 닭은 아무리 길러도 애완동물을 기를 수가 없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닭을 가축화시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닭을 애완동물을 기른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그건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닭을 우리는 양기가 많다 보니까 양기가 뻗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냉한 애들한테는 좋은데 열 많은 애들이 있어요. 땀 많이 흘리고 열 많은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오히려 열을 더 올려주면은 우리 열 올리면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당연히 나빠요. 특히 성장기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가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하면은 이 닭은 양성이다. 행동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이 좋겠어요? 차가운 사람이 먹으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나라 닭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국산 닭을 애용하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강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